아니 국민연금이 천조 시대를 간다는데 조만간 적립금이 고갈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고갈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말입니다. 2055년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계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5차 전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에 681조였던 국민연금 재정이 말입니다. 이게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최대 적립금 시점은요. 보시는 것처럼 2040년에 1755조까지 올라가고요. 결국 그 이후에는요. 2055년까지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는 사람보다가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은 점점 줄고요. 받는 사람들은 점점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적립금 규모가 1000조를 돌파했으면 뭘 합니까? 2023년 9월 15일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요 1001조 8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세계 세 번째 규모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2021년에 948조 7천억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 줄어드는 거 보세요. 890조 5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에 586만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642만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60만 명가량 늘었다는 거잖아요. 60만 명가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그죠? 게다가 2022년에는요.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 손실까지 났으니까 이게 890조 5천억까지 완전히 폭삭곡으로 앉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연금개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연금개혁 저도 연금을 오래전부터 냈어요. 대학 때 알바할 때부터 국민연금을 냈으니까 뭐 저도 오랫동안 연금을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죠. 솔직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연금 적립금이 고갈이 돼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어떤 천조가 됐지만 고갈에 대한 어떤 위험까지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638조 8천억 원에서 2018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1001조 8천억까지 갔어요. 그러나 수급자도 460만 명에서 올해는 얼마나 갈까요? 작년처럼 60만 명이 늘어난다면 10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연금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 948조 7천억 원에서 890조 5천억까지 떨어진 것 이게 결국은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사실 2022년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2020년, 2021년은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자산시장이 비슷했습니다. 예, 자산시장이. 주가만 그런 게 주식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은요. 이렇게 2021년에서 2022년처럼 폭삭 망하는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안 막으면 여러분 국민연금 적립금은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큽니다. 분명한 것은요. 국민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주 고난도의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투자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늘어나는 규모가 2040년에 1755조까지 늘어나니까 세계 3대 연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운영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 기준이거든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738조 7천억 원이에요. 운영수익금이 451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지급하는 연금 자금은요 299조 5천억 원이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정부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온전하게 국민들을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요. 여기가 절대로 정치가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말입니다. 기업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 자체가 저는 굉장한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 운영 수익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 이것은요. 어떻게 따지면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를 정치와는 완전히 별개 정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별개 요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국민연금의 아주 핵심적인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또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혁이 반드시 제대로 돼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이 연금으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처럼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돈을 마구마구 뿌려대는 그런 것보다가 말입니다. 나라가 기금을 잘 운용해서 오랫동안 이 기금을 이어가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금 운영본부가 완전히 정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이미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말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채권 많이 사죠. 32.1%나 삽니다. 317조 6천억 원. 해외 주식 30.1%예요. 297조 9천억 원이나 투자합니다. 여기다가 대체 투자. 대체 투자라는 게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죠. 여기도 15.7%. 155조나 되고요. 국내 주식도요. 14.9%. 148조 천억이나 됩니다. 해외 채권에도 말입니다. 7% 68조 9천억 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국내 채권, 해외 주식, 대체 투자, 국내 주식
해외 채권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반드시 정치에서 독립된 그런 기금 운영본부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정치의 소용돌이에 이 기금 자체가 다 허투루 써지는 현금 살포에 써지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태가 올까 솔직히 저는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많은 편인데 그만큼 말입니다. 이 기금의 정치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지 말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천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희망이 부서지지 않게끔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